자, 9단원인데 지금 바이블에서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나왔죠. 아, 내가 오늘 숙제 검사하기로 한 날이지. 그죠? 이따가 검사 쉬는 시간에 할 텐데 오늘 9단원 조건부 확률. 근데 제목을 조건부 확률만 국한시켰네. 독립시행의 확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목을 우리는 좀 다르게 씁시다. 확률의 고급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바이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테니까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조건부 확률이 나왔네. 자, 조건부 확률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지금 여기 몇 명이죠?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이네, 역시. 12명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있고, 남학생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고, 반반인가? 역시. 환상적인 조합인데? 그치? 여학생도 6명이었어. 근데 남학생들 중에서 딱 봤더니, 안경을 쓴 학생이 하나, 둘, 셋, 4명이었고, 그죠? 여학생들 중에서도 안경을 쓴 하나, 둘, 셋, 넷, 5명이네? 그죠? 그럼 내가 이런 물어보려고 한 거야. 이 12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딱 선택했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전체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 단서를 달아주는 거야. 내가 이 학생들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딱 선택했더니 그 학생이 우연히 안경을 쓴 학생이었어.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확률을 제한하는 거.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럼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좋은 예다. 그러면 자, 남, 여, 그죠? 개. 그리고 이제 안경 반대는 뭐라고 하지? 나안이라고 하나? 그치? 안경을 안 쓴 학생들, 그치? 요즘은 사실 안경을 안 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좀 드물죠. 자, 남학생이 몇 명? 6명. 여학생도 6명이야. 그치?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뭐야? 너 쓴 거 안 쓴 거야, 너? 안 쓴 걸로 그랬죠. 안 쓴 걸로 빼겠어. 하나, 둘, 셋, 4명이야. 그치? 남학생 안경은 4명, 2명. 그치? 여학생은 아까 몇 명이랬지? 탁수일 빼고 다 썼으니까, 그치? 여학생은 5명, 1명. 그쵸?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경을 쓴 학생은 9명이고 안 쓴 학생은 3명이네. 그치? 여기 12명.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남학생, 여학생인 사건, 그러니까 남학생이긴 한데, 그죠? 남학생이 이니셜 메일이라고 하고 여학생은 피메일이니까 남자의 반대잖아. 그치? M 여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안경을 쓴 학생들은 그치? 클래스 C라고 합시다. 그러면 C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물어보는 거야. 전체 S는 얼마죠? 12가 되겠지. 그죠? 그때 내가 12명 중에서 1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죠? 그러면은 얘는 그치? 전체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12분의 6, 즉 2분의 1이 된 거죠. 그지?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은 얼마지? 그치? NS 중에서 안경 여기 나온 명치 NC니까 얼마? 12분의 9. 숫자가 나름대로 이쁜데? 그죠? 4분의 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문제는 물어보는 거야. 그치? 내가 뽑았는데 우연히 한 학생을 딱 선택했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썼더래. 그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잖아. 그죠? 그럼 선택을 했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썼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을 했어. 그죠? 그러면 전체 12명 중에서가 아니라 안경을 쓴 학생들 중에서만 보겠다는 거죠. 그죠? 딱 선택했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썼더래. 그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안경을 쓴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9분의 4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그리면 간단하게 보는데 그걸 우리는 수식으로 어떻게 쓰냐? 안경을 썼대. 그치? 그 중에서 남학생. 이렇게 제한시켜 놓는 거야.
안경을 썼다라는 제한 조건 하에서 그 안에서 남학생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존의 확률과는 좀 다르게 요 값은 어떻게 계산되지? 그죠? 안경을 쓴 학생이니까 NC에서 저기요 요 녀석은 단순하게 NM이 아니고 그죠? C와 M이 만나는 녀석이니까 뭐야? 그죠? N에 C 교집합 M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인데 우리는 확률로 표현하면 요건 이거지. 위아래를 NS로 나눠봐. 그죠? NS분의 NC NS분의 N C교 M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요거 뭐지? PC가 되겠고 그죠? PC교 M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요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PC는 얼마지? 4분의 3이고 여기서 PC 이건 뭐야 이게? P에 C 교집합 M은 어떻게 됩니까?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4. 전체 12분의 4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죠? 뭐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다 그대로 쓰니까 3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9분의 4로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바로 이러한 확률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쉽게 얘기해서 뭐야? 표본 공간을 바꿔버린 거야. 그죠?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그치? 각각의 사건들 전체 집합인데 조건부 확률은 그치? 조건에 의해서 표본 공간이 전체 남녀 이 반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혹시 이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들로만 대상을 바꿔버린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잖아. 전체 S가 있어. 그죠? 여기 M이 있더래. 그럼 바깥에가 뭐야? M의 여집합이죠. 그치? C가 있어. 바깥에가 뭐야? C의 여집합이라고. 여기 얼마지? 여기 몇 명이야? 4명. 그죠? 4명인데, 헷갈려. 그치? 4명. 4명. 헷갈리네. 여기 2명인가? 그죠? 그리고 C는 안경을 쓴 학생은 9명이니까 여기 5명이네. 그죠? 이게 한 명이 밖에 나오나? 한 명이 어떤 경우냐? 안경도 안 썼고 남학생도 아니야. 누구야? 탁수율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식의 집합에서 보통은 PM이라고 한다면, 그죠? PM 전체 중에서 M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죠? PC라고 한다면 전체 중에서 C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죠? PM 교집합 C라고 하면 전체 중에서 여기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P 예를 들면 M바 C 하면 뭐야? C 안에서 이 애를 표본 조건으로 보는 게 표본 공간으로 보고 그 안에서 M인 확률이니까 그치? 9분의 4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바꿀 수 있지. C바 M은 뭐야? C바 M 발음이 좀 이상한데? C바 M이야. M 중에서 보는 거야. M 중에서. 그치? 이 중에서 C인 학생들 여기지. 전체 6분의 4에 해당되는 값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조건부 확률. 자, 요게 조건부 확률이다. 시바임 말고 이번에 그 아시안컵인가? 거기서 그 일본 선수 이름 시바사키라고 알아? 그 시바사키 선수가 그치 골도 넣고 그래서 아나운서가 막 설명하는데 발음이 헛해서 그치 시바사키를 진짜 또 방송 사고 났었잖아. 시발사키인가? 뭐 그래가지고 저 인터넷에서 막 떠돌던데 어떻게 시바사키지? 아무튼 여러분 요거 알겠죠? 표본 공간을 좀 제한해버리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뭐 그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지.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어. 그래. 근데 여러분 오늘도
7시까지 와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았어? 솔직히 그랬지. 여러분들이 나랑 7시 반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그럴 거 아니야, 다음 주까지. 7시 반에 와서 9시 반에 수업을 하고, 또 연강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수업하는 거 힘들잖아. 그죠? 네. 그러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월수금에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비어 있어.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6시 반까지 만약에 올 수 있다면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수업을 해. 그리고 1시간 뭐 자습을 하든 좀 편안하게 좀 여유롭게 있다가 9시 반에 수업을 해도 되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황원장 수업이냐? 황원장 수업이 혹시 앞당겨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11시에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7시 반이라 오니까 그치? 혹시라도 일찍 가면 조금이라도 더 자습을 할까 하는 생각에 그치? 아무도 안 와. 어? 딱 7시 반에 맞춰서 오냐 여러분. 야,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응? 오늘 7시 일찍 온 학생이 2명이야 2명. 그치? 이 2명이야 2명. 그래서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다음 주 월요일에 6시 반까지 와서 수업을 스타트할 수 있냐? 못 오는 학생 손 들어봐. 야, 다 올 수 있어. 그럼 오늘 뭐 한 거야? 그 시간까지. 그때 뭐냐, 황쌤이 저희 앞에 뭐 5시 반부터, 원래 5시부터인데 5시 반부터 늦춰져갖고 저희 7시 반으로 옮긴 거라고 합니다. 수업 못하고 그러니까 먼저 와서 대기할 수도 있었잖아. 일찍 왔어요. 야자하고. 갑자기 말이야. 그럼 월요일 날은 6시 반에 수업할까? 어때? 7시. 7시? 어때? 7시? 얘기해봐. 야, 그러면 6시 반까지 모두 집결하면 내가 6시 반에 수업하고. 다 오는 대로 수업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 명이 꼭 7시 29분에 오면 7시 반에 수업하는 거야. 네. 그치? 한 명이 역적이 되는 거지 뭐. 어때? 6시 반이 낫지 않아? 저녁 먹고 와도 6시 반이 되지? 네. 6시 반에 합시다. 어? 알겠지? 6시 반.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하고, 혹시 아니야? 황쌤이 좀 일찍 끝내서, 그치? 여러분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1시간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치? 릴렉스 한 후에, 어? 그 9시 반부터 수업을 해도 되지. 연강 4시간 여러분 빡시잖아. 그죠?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6시 반부터 합시다. 어. 자, 지워도 되죠?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 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P, A바 B 했을 때, 그치? P, A바 B에서 이 B가 전제 조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된다고? P, B 분의, 그죠? P, A 교 B, 이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P, A바 B. 그죠? B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치? 그림이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S가 있다면, 그치? P, A바 B는 이 안에서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는 뭐지? P, B지, 그치? B바 A, 이렇게 나오겠죠? 요 놈은 요 안에서 여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요 뒤에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죠? 전혀 다른 내용이지. 여러분, PA분의 PA교 B 이렇게 쓰겠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확률의 곱셈 정리. 일반적인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이런 내용이지, 그치? P, 아까 말했던 것처럼 PA바 B라는 사항은 여러분 PA바 B는 이거지, 그치? PB분의 PA교 B 이렇게 표현되잖아. 마찬가지로 PB바 A 또한 PA분의 PA교 B 이렇게 표현된다고. 요식을 살짝 변형하면 여러분 우린 요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제는. 이제 A면서 동시에 B인 거. 그럼 PA교 B라는 것은 저렇게 써버리면 P바 곱하기 PA바 B 이렇게 쓰거나 여기서는
PA교 B는 PA 곱하기 PB바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이지? PA교 B는 그죠? A이면서 동시에 B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녀석은 그죠? 그러니까 A이고 B인 사건은 먼저 B가 일어나고 B의 확률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뭐야?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PA가 먼저 일어났대. 그리고 그 전제 조건 하에 그죠? B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A와 B가 공통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 뭐 이런 거지.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그죠? 검은 공이 이렇게 4개가 있더래. 4개가 있는데 내가 순차적으로 뽑은 거야. 공을 하나 뽑고, 첫 번째 공을 하나 뽑았어. 그리고 두 번째 공을 또 뽑았어. 한 번에 2개 뽑은 게 아니야, 그치? 하나 뽑고 또 하나 뽑았더니 2개의 공 모두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죠? 2개의 공 모두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봐봐. 그럼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뭐 간단하게 7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그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 그냥 단순하게 7분의 3이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이 흰 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얘가 하나 뽑힌 사건이잖아. 그럼 남은 상황은 검은 공 4개랑 흰 공 2개인 상황이죠. 그 중에서 6개 중에서 하나를 뽑지. 그리고 나서 2개 중에서 하나를 뽑혀야 돼. 요게 사실은 저 내용이라고. 이게 곱하기로 나와있잖아. 그치? 자, 두 번째가 6분의 2가 된 이유는 첫 번째가 흰 공이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하에 우리가 생각한 거잖아. 그죠? 첫 번째 흰 공이 안 뽑혔으면 6분의 2는 아니겠지. 첫 번째 검은 공이 뽑혔으면은 얼마야? 6분의 3이었겠지, 얘가. 그죠? 근데 이 조건이 어떻게 쓴가? 그러니까 두 번째 곱해진 놈은 앞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두 번째 사건을 쓴 거라고. 그죠? 그게 바로 일반적인 우리가 확률의 곱셈인데 그동안 우리가 확률의 곱셈을 쓸 때 거기까지 생각하고 썼냐? 그냥 했지, 그냥. 그죠? 첫 번째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은 것들 중에 했잖아. 근데 그거를 다분히 논리적인 수식을 쓰자면 이런 식의 관계였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요, 선생님? 그냥 풀면 되는데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 그냥 풀면 돼,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논리적인 수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혀 의식하지 않고 풀었지만은 그 원리는 이거였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앞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뒤에 사건을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죠?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의 곱셈 정리,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내가 공을 2개 뽑았는데, 여러분, 공을 2개 뽑았는데, 공을 2개 뽑았는데, 이런 경우 봅시다. 자, 봐봐. 문제를 또 바꿔서 내볼게. 여러분,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자. 저렇게 흰 공 3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공을 한 개씩 2번 뽑았대. 그러했을 때 두 번째 뽑힌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좀 수식을 써보면 첫 번째 뽑힌 그죠? 뽑힌 공이 그냥 흰 아니에요? 아, 그러냐? 이거 아니야? 웃자고 한 거야. 흰 공인 사건을 우린 A라고 하자고. 첫 번째 공을 뽑았는데 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 그럼 첫 번째 뽑았는데 흰 공이 아닌 검은 공인 사건을 뭐지? A 여사건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뽑힌 헷갈리니까, 그치? 뽑은 공이, 그치? 흰 공인 사건. 사건을 B라고 하자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방금 낸 문제는 뭐야? 내가 뭘 물어봤지, 방금 문제?
1번. 그죠? P, B를 물어본 거야. 두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구하래요. 그러면 그냥 내가 풀게.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그죠? 1회, 2회가 있는데 P, B라는 것은 첫 번째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두 번째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죠? 첫 번째 때 A가 안 일어나고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 때 B라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P, B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 우리 P, B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 상황에서 보자. 이런 상황이잖아. P, B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그치? 이 부분은 뭐야? A이고 그리고 B인 거죠. 그치?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난 부분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냐? A가 안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난 부분이잖아. 그쵸? P, B라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P, A 교 B랑, 그쵸? P, A의 여사건 교집합 B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놈은 우선은 P, A 곱하기 P 뭐야? B바 A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방금 배운 것처럼. 이건 뭐야? P의 여사건 곱하기 P, B바 A 여사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그죠? 아, 그랬더니 이거 얼마지? P가 먼저 일어나야 돼. 첫 번째 흰 공이 나와야 돼. 얼마야? 4분의 3, 6분, 얼마야? 7분의 3인가? 7분의 3이고. 그리고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두 번째가 흰 공이 나오는 경우니까 얼마죠?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치? 요 놈은 처음에 흰 공이 안 나와야 돼. 그치? 7분의 4가 나왔어. 그 전제 조건 하에 두 번째가 흰 공이 나와야 돼. 6분의 3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얼마야, 이게? 42분의 6 더하기 10이니까 18, 그죠? 42. 7분의 3이 나오나? 이렇게 나왔지. 자, 이게 일반적인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두 번째는 이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대. 두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이었을 때, 그치? 아, 이 글로 써줄게, 그치? 두 번째 공이 흰 공일 때, 아, 요 표현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치? 첫 번째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을 물어본다, 그치? 이렇게 물어보면 요 2번 문제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공이 흰 공인 사건은 PB잖아. PB라는 전제 조건 하에 첫 번째 공도 흰 공이니까, 그치? PA바 B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치? 그럼 요놈은 어떻게 된다고? PB분의, 그죠? PA교 B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PB를 구성하는 성분이 뭐라고 했어? PA교 B 더하기 PA의 여집합 교집합 B분의 PA교 B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 두 놈, 이게 두 놈, 이 계산하면 얼마지 이거? 그치? 분모가 얼마야? 그러니까 이게 42분의 6 42분의 6 더하기 42분의 12분의 42분의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놈 더하기 요놈 분의 요놈을 물어보는 거야.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수식으로. 그죠? 그럼 얼마다? 3분의 1로 완성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 좀 더 문제를 볼까? 구체적인 예로 뭘 하면 좋을까? 땅콩? 요즘 땅콩으로 전국이 좀 떠들썩하잖아. 땅콩. 그죠? 땅콩 향 사건으로 떠들썩한데, 땅콩과 아몬드가 있는데, 땅콩과 아몬드.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래? 여러분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 그 선생님 가끔 비가 오면은 집에서 우산 가지고 다니잖아. 우산 가지고 오는데 집에 갈 때 비가 안 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냐? 우산이 겁나 많이 쌓여 있어. 그지? 그럼 나는 그래. 그 우산 다 모아놓고 애들한테 다른 애들한테 줘. 야, 너 가져? 준단 말이야. 농담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진 않아. 농담이야. 자, 근데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꼭 챙겨가는 학생들이 있어. 그죠? 왜냐면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아서 야, 너 꼭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이번에 꼭 우산 꼭 챙겨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치? 의도적으로 우산을 챙겨가는 학생들이 있지만 또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도 하잖아. 그럼 이런 게 있대. 자, 수연이 얘기를 들어볼게. 수연이는 말이야. 질문 잘 들어봐.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수연이는 보통 3회에 한 번꼴로 우산을 놓고 오는 성격이야. 응? 알겠죠? 자, 1번. 수연이가 친구 A의 집을 거쳐서 그 다음 B의 집으로 그리고 B의 집을 거쳐서 C의 집을 거쳐서 그러니까 친구 A, B, C가 있는데 A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다음에 B네 집에 가고 그 다음에 C의 집을 거쳐서 마지막에 집에 딱 돌아왔대. 그때 수연이가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을 먼저 구해봐. 적어서. 응? 구해보라고. 아니지. 얘가 A 집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B 집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C 집 아주 단순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만약에 B 집에서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집에서는 우산을 안 잃어버리고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B 집에 놓고 와야 되지. 좀 생각이 단순해. 빨리 해. 얼른. 근데 만약에 B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C 집 확률은 그럼 뒤에는 0이지.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잖아. 수연이가 B 집에서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C 집에 잃어버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그치 A 또는 B 또는 C잖아. 그냥 합집합을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치? 남수연이 우산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확률은 얼마냐라는 거야. 3번의 시험이 있는 거지. 그치? 응. 그래, 바로 그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되지. 근데 그냥 원래 시킨 대로 해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얼마야? 얼마나? 27분의 19. 그렇죠. 남수현이 우산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확률은 27분의 19입니다. 엄청나네, 그치? 응. 자, 문제는 그게 아니야. 자, 이번에 잘 봐봐. 남수현이, 그러니까 3회에 한 번꼴로 우산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남수현이 친구 A 집, 그리고 친구 B 집, 친구 C의 집을 차례로 거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수현이가 우산을 잃어버리고 온 것을 알았을 때 과연 그 우산은 B라는 친구네 집에 있을 확률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전제 조건이 뭐야? 우산을 잃어버리고 올 때였지. 그 중에서 그게 B에서 발생할 확률이 물어본 거잖아. 그거 얼마지? 19분의 1. 얼마? 그래.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차이점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조건부 확률, 그냥 막무가내로 조건부 확률을 풀지 말고 앞에 1번의 경우랑 2번의 경우를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하기 전에 여기서도 그러잖아. 거창하게 내가 이렇게 수식을 썼지만 그냥 요게 1번의 경우, 그죠? 2번의 경우 보통의 확률을 물어본다. 야, PB가 일어날 확률은 1 더하기 2를 물어보는 거야. 1, 2. 근데 이런 거 있었잖아. 어디 있어? 그치? A와 B는 B 중에서 A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을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거야. 그치? 뭐뭐 했을 때 앞에 사건이 무엇이었을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알겠습니까?
자, 책에 나와 있는 조건 확률을 좀 더 살펴볼까? 자, 대표적인 게 예제 2번이죠. 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와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B 주머니가 있다. A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공을 꺼내어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라고 했죠.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에 옮긴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조건 확률인데,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뭘 해야 되지?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그놈이 1 더하기 2 꼴로 나타나겠고, 그 중에서 앞에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 그치? 1 더하기 2분의 1, 요걸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구조, 도식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거. 자, 볼까? A 주머니, B 주머니 있는데 A 주머니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고 검은 공이 4개가 있더래. 근데 A 주머니에서 임의의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임의의 한 개의 공을 꺼내. 그럼 첫 번째 넣었을 때 여기서 꺼내는 공이 흰 공인 경우랑, 그죠? 검은 공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수식을 쓰지 말고 그냥 1번 사건 보자. 그리고 나서 B라는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를 꺼냈더니 그놈이 흰 공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흰 공을 뽑아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섞어서 꺼냈더니 그게 흰 공일 확률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처음에 여기서 뽑아서 넣은 공이 검은 공이고, 그죠? 그 결과 두 번째 여기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를 봤더니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 주머니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일 확률, 즉 1 더하기 2분의 1, 요걸 물어보는 내용이지. 이게 조건 확률이었다고. 그럼 그 이전에 우리 뭘 해야 돼?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뭐 이걸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B 주머니에서 두 번째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 그러면 처음에 흰 공이고 두 번째 흰 공일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처음에 흰 공 얼마? 8분의 3이고 이제 흰 공이 4개가 됐네. 그치? 그럼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 16분의 3 이렇게 나왔대. 처음에 꺼낸 공이 얼마? 검은 공이니까 8분의 5고. 그러면 이제 검은 공이 5개, 흰 공 3개니까 그 다음에 얼마지? 8분의 3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 얼마야, 그치? 64분의 15가 나오게. 여기 다시 이거 괜히 했네, 그치? 8분의 4니까 64분의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주어진 문제는 뭐야? 64분의 12 더하기 64분의 15분의 64분의 12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그죠? 27분의 12가 답이 되겠다. 3으로 나눠지 얼마다? 9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조건 확률 어렵습니까? 쉽죠? 이렇게 구조화시키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연습 차원에서 여러분들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를 한 번씩 풀어봅시다. 자, 시작. 야, 너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야, 결과적으로 3번만 선생님 풀자. 3번만.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자, 2-3번을 보니까 빨간 공이 6개, 파란 공이 3개, 그치? 노란 공이 1개, 그치? 토탈 10개네. 차례로 한 개의 공을 한 개씩 꺼내는데 세 번째로 꺼낸 공이 파란 공이었다. 이때 첫 번째로 꺼낸 공도 파란 공일 확률, 단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추출을 뭐라고 하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우리가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 경우는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거잖아. 1회, 2회, 3회째 우리가 문제는 3회째 꺼낸 공이 파란 공이었을 때 첫 번째도 파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잖아. 초점은 파란 공에 맞춰져 있죠. 그러면 다른 공은 레드나 옐로우가 중요하지 않죠. 파란 공이 아닌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이거잖아. 세 번째 파란 공일 경우는 파란 공이고 파란 공이고 파란 공인 경우랑, 그죠? 파란 공이고 아니고 파란 공인 경우, 아니고 파란 공이고 파란 공인 경우, 아니고 파란 공인 경우, 이 경우죠.
그치?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그 중에서 첫 번째도 파란 공인 경우는 그죠? 요게 1번 확률, 2번 확률, 3번 확률, 4번 확률이라면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뭘 봐야 되지? 그치? 1 더하기 2 요걸 계산하는 거지 뭐. 요거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세 번째 꺼낸 공이 파란 공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1, 2, 3, 4 다 더해주면 되는 거라. 그죠? 세 번째 꺼낸 공이 파란 공이었을 때 첫 번째가 파란 공인 확률이지. 1, 2, 3, 4분의 1, 2를 물어보는 내용.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실 복잡하게 P, A 밥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지 않냐? 이렇게 써 여러분들. 이거야 이거. 요거 얼마야? 자, 1번은 어떻게 됩니까? 1번. 첫 번째 파란 공이어야 돼. 10분의 3. 두 번째도 파란 공이 돼. 9분의 2. 8분의 1인가? 여기 1번이야. 2번은 어떻게 써? 10분의 3. 두 번째는 얼마야? 9분의 얼마지? 9분의 7인가 이제? 그죠?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얼마? 8분의 2 이렇게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3번도 그렇게 풀 수 있겠죠? 4번도. 정리되겠습니까? 계산량이 좀 많다 뿐이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 하나 내볼까? 살짝.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뭐 기대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평균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잖아. 한 80대 중반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사는 것 같아. 지금 노인들이. 우리가 그 정도 나이 됐을 때는 한 100세 가까이 되시겠죠. 그죠?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데 말이야, 노인분들이 보통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 나이쯤 되면은 보통 이제 부모님들, 친구 부모님들이 이제 상을 당해서 돌아가시는 경우 많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일 별로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한 10년 후쯤? 그치? 아무튼 나중에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상가집을 많이 가게 될 거야. 그랬을 때 그 어른들 이제 가면은 이게 조의를 표하고 물어보지. 아유, 아버님이 평소 지병이 있으셨냐?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아. 그치? 열에 한 5은 암이야, 암. 암이 그만큼 아직까지도 그치? 암은 정복할 수 없는 병인가 봐. 위암, 말기, 사기? 그치? 말기 나오면 거의 그냥 사람들 가잖아. 아무튼 암이 많은데 간혹 오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 암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 암으로 잘못 진단해서 이 사람이 그렇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 실제로. 에이즈가 그러잖아. 에이즈. 그죠? 에이즈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럼 그 사람 에이즈 걸렸다는 거죠. 그죠? 음성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오진해가지고 이 사람이 에이즈는 지금까지 치료약이 없잖아.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 실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보통 암, 그치? 성인 남녀,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50대 성인 남녀 대상으로 이야기하죠. 50대 성인 남녀들 중에서는 한 1000명 중에 한 400명 정도가 보통 암이래. 너무 많나? 그치? 좀 그러네. 암이라고 좀 그런데 70대 노인이라 합시다. 70대 노인. 그래. 좀 병명을 바꾸자. 1000명 중에 여러분 여기 혹시 비염인 사람? 비염. 컵밥 겁나 많잖아. 비염. 나도 비염이야. 비염. 자, 보자. 전국에 있는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략 한 1000명 중에서 한 400명이 비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더래. 실제로. 알겠죠? 문제 적을게. 1000명 중에 약 400명꼴로 이 비염 환자들의 비염 환자.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말이야 실제로 비염 환자를 진단했는데 실제 비염 환자로 진단하는 경우, 그치? 비염으로 진단할 확률이 10분의 9래. 그럼 비염 환자를 비염이 아니라고 진단할 확률은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인 사람 있잖아. 그치? 정상인을 진단했더니 그 결과 비염으로 오진하는 경우 있죠. 그 확률은 100분의 5, 즉 5%래. 그러면 정상인을 진단했더니 당신은 정상이야 라고 판단할 확률은 얼마? 100분의 95가 된다는 거죠.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문제. 어느 환자 하나를 조사했더니, 환자를 진단했더니 비염으로 판정됐대. 비염으로. 그죠? 비염으로 판정됐다. 판정되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비염 환자일 확률을 구해보자. 실제로 비염 환자일 확률을 계산해봐. 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온 문제가 되겠다. 얼마? 쉽네. 얼마? 맞는 것 같은데? 답은 13분의 12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왔어? 인상?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거지, 그치? 환자를 진단했는데 실제랑 진단을 보자고. 근데 문제는 뭐래? 어느 환자를 진단했더니 비염으로 판정되었더래, 그치? 그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비염으로 판정된 확률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도 비염이고 진단도 비염인 경우랑 실제는 정상인데도 진단이 비염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치? 요놈의 확률을 1번, 2번이니까 우리 1 더하기 2 요걸 계산하고 우리 저기서 뭘 계산해야 되죠? 1 더하기 2분의 1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실제로 그 사람이 비염 환자의 확률은 1000명 중에 400명이 비염이라며. 그죠? 그럼 10분의 4지. 10분의 4. 우연히 한 명을 뽑았더니 그 사람이 실제로도 진단으로 혹시 비염으로 진단될 확률은 얼마야? 또 10분의 9가 되나? 그럼 100분의 4구 36이 나오겠다. 근데 실제로는 정상이래. 그럼 한 10분의 6 정도의 확률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진단이 비염으로 나온대. 얼마? 100분의 5가 되겠죠. 얼마? 1000분의 30. 그럼 얘는 얼마? 1000분의 36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1000분의 390분의 그죠? 1000분의 360 이렇게 나와서 답은 39분의 36 약분했더니 13분의 12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 나온다면 항상 이런 나와야죠. 그죠? 뭐뭐 했을 때라는 용어가 항상 나온다고. 근데 굳이 이거를 몰라도 할 수 있지 않냐? 그제?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오도록 합시다. 좀 일어나. 응? 잠은 집에서. 응? 조용. 세 번째는 종속과 독립이 나옵니다. 뭐 책에 독립과 종속이라나? 무슨 말이야?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 종속이라고 그러고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독립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공을 차례로 2번 뺐어. 하나씩 2번 뺐단 말이야. 그때 두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일 확률을 물어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았는데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물어봤다 쳐봅시다. 그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앞에 사건이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검은 공이고 두 번째가 흰 공. 그죠? 그런데 방금 내가 이랬잖아. 지금 그냥 차례로 공을 2번 뽑았다 그랬는데 처음 뽑은 공을 뽑고 안 넣고 두 번째 공을 뽑았을 수도 있고, 그죠? 처음 뽑은 공을 확인하고, 얘 뭐네? 하고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공을 뽑는 거야. 그치? 앞에 사건은 비보건 추출이죠. 처음에 뽑은 공을 보고 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을 또 뽑은 거야.
이건 비보건 추출이고, 두 번째 사건은 그죠? 확인하고 집어넣고 다시 꺼낸 거야. 알겠죠? 그게 보건 추출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비보건 추출 같은 경우 보자. 비보건 추출 같은 경우 처음에 흰 공이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그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앞에서 흰 공이 뽑힌다면 얼마야 이건? 5분의 2고, 그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은 요 확률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요 확률. 그죠? 그럼 앞에서 흰 공이 뽑히면은 이제 4개 중에서 흰 공이 하나인 상황이니까 요놈은 4분의 1로 판정이 되겠죠. 그죠? 앞에 흰 공이 뽑혔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앞에 검은 공이 뽑혔다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없어진 상태니까 요놈은 4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앞에 흰 공이 뽑히는 경우랑 검은 공이 뽑히는 경우가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영향을 끼쳤지. 그래서 4분의 1이나 4분의 2로 바뀐 거잖아. 하지만 보건 추출 같은 경우는 그죠? 앞에 흰 공이 뽑히고 뒤에 흰 공이 뽑히는 경우랑 앞에 검은 공이 뽑히고 뒤에 흰 공이 뽑히는 경우를 봤을 때 처음에 흰 공 뽑아. 그리고 나서 다시 집어넣었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뽑았을 때 두 번째가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5분의 2지. 요때도 5분의 2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군 추출해버리면 앞에 사건이 무엇이든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이럴 때 두 사건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독립이라고 하고, 영향을 받으면 종속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뜻 이해되겠죠?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치? 그걸 독립이라고 한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죠. 진짜. 독립이라는 이런 거야. PA가 PA랑 PA와 B랑 그죠? 이거 뭐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얘는 뭐야?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 돼. 그럼 이게 독립이래. 아, 그러니까 뭐야? B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A가 일어날 확률은 변화가 없는 거. 그걸 독립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건 A와 B는 독립이다라고 한다고. 물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이렇게도 돼버리겠지. 그죠? 이럴 때 사건 A와 B는 독립이라고 하고, 요것이 성립하면은 PB 또한, 그죠? PB바 A나 PB바 A 여사건이나 같은 내용이 돼버린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아, 이럴 때 사건 A와 B를 독립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게 우리가 의미로는 가장 적당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음 두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푸는 것보다는 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자, 봐봐. PA바 B는 말이야, 원래 우리가 그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이렇게 나왔죠. PB분의 PA B 이렇게 해석했잖아. 요놈은 독립이든 종속이든 간에 이렇게 풀긴 풀어 일단은. 그런데 그러면 PA B는 PB 곱하기 PA바 B 이렇게 나오고, 혹은 다른 식으로, 그죠? 우리가 여기서 PB바 A도 이렇게 계산했잖아. PA분의 PA B니까 요놈을 1로 곱해주면, 그죠? PA 곱하기 PB바 A 이렇게 계산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얘 그냥 PA랑 같죠. 얘 그냥 PB랑 같지. 그치?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두 사건이 독립이면 PA 교 B는 그냥 PA 곱하기 뭐가 된다고? PB로 이렇게 완성이 돼버린대. 알겠습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야? 그럼 두 사건의 교집합은 각각의 사건들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면 두 사건 A, B는 독립이고, 만약에 혹여라도 이제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두 사건 A, B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종속 사건 관계가 된다고. 하나가 종속이라면은 조금 표현이 다른데, 종속이라면 하나가 일방적으로 다른 하나의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수학에서 말하는 종속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독립에 반대되는 표현이라는 거야.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 종속이라고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라고? 확률의 교집합이 두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적당한 예. 그죠?
뭐 저것도 나쁘지 않은 얘기긴 한데, 자, 우리가 표본 공간이 유사히 눈이라고 합시다. 1, 2, 3, 4, 5, 6 이렇게 있대, 표본 공간. 그런데 사건 A는 말이야, 이 중에서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뭐죠? 2, 4, 6이야. 그죠? 그 다음에 사건 B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 6이라고 씁시다. 그지? 사건 C는 말이야, 사건 C는 뭐라고 할까?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1, 2 이렇게 씁시다. 그지? 그러했을 때 그럼 이제 요게 계산되겠죠. 여러분 PA는 얼마야? PA는 전체 중에서 3개니까 그치? 2분의 1이죠. PB는 얼마지? 3분의 1. PC도 3분의 1이 나왔어. 이 중에서 여러분 물어보는 거야. 야, A, B, C 중에서 서로 독립인 사건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치?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기는 복잡하니까 그냥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 PA 교 B는 얼마지? 교집합은 뭐냐? 교집합 6이지 6. 그러니까 얼마? 전체 6분의 1이지 6분의 1. 그죠? PB 교집합 C는 얼마야? 없네? 0이 되겠네. 그죠? PC 교집합 A는 얼마야? 2. 6분의 1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PA 교 B가 6분의 1인데 실제로 PA랑 PB 곱하면 어떻겠지? 6분의 1 나오죠. 그죠? A와 B는 어떻다고? 독립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B와 C는 이 두 놈의 곱은 9분의 1인데 이거는 교집합은 0으로 나왔잖아. 이게 불일치하니까, 그죠? B와 C는 어떻다고? 종속관계가 돼버린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C와 A는 또다시 어때? 곱하면 6분의 1이니까, 아니, C랑 A, 그치? 2분의 1과 3분의 1 곱하면 6분의 1 됐잖아. CA는 어떻죠? 독립, 이렇게 돼버렸대. 야, 근데 신기하지 않냐? A랑 B가 서로 상관이 없는 상태였어. 독립이. 그리고 A랑 C도 독립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본다고. 진입 판별할 때. 그러면 B랑 C도 독립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래 안 그래? 아니라고. 서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A랑 B가 독립이고 A랑 C가 독립일지언정 B랑 C가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예를 보여줬잖아. 그런데 선생님, 그냥 독립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알겠어. 그치? 그리고 그 결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교집합으로 표현되는 것도 알겠어. 그죠? 책에도 아마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근데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텐데, 그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독립이구나라는 거 알게 될 거야.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라 그랬잖아. 그치? 원래는 이거야, 이거.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볼게. 또 A와 B가 독립이잖아. 그럼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더래, 여러분. S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었어. 자, 교집합이 얼마죠? A랑 B는 6이 있네. 그럼 여기 2, 4가 있고, 그죠? 3이 있고, 1, 5가 이렇게 있나?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봐봐. A랑 B가 독립이라는 것은 요것이 성립한다는 건데, 지금 PA는 말이야. PA는 전체 표본 공간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보는 거죠. 전체 6개 중에서 몇 개야? 3개니까 반이지. 2분의 1이 됐지. 그리고 PA와 B는 이게 뭐지? B라는 전체 사건에서 A를 보는 거잖아. B는 어떻게? 이만큼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2개 중에서 하나 2분의 1 됐죠. 그치? 이건 뭐지? B 바깥에서, 그치? A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B 바깥에 1, 2, 4, 5가 있는데 그 중에서 A인 녀석은 2개.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니까 여전히 2분의 1이 됐죠. 그게 독립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독립은 이거지. 독립은 뭐냐면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과로서 그랬다는 거고, 우리가 독립의 궁극적인 개념은 뭐냐면 확률이라는 것은 이거잖아. 어떤 전체 발생 가능한 경우 중에서 어떤 사건의 개체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비율이잖아, 비율. 그죠?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비율이 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독립이 되는 거라고. 그죠? A라는 사건이 이제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B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B 바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죄다 동일하잖아. 그치? 그때 A와 B가 독립이 되는 거라고.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 여러분들. 독립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치? B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B 바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할 때 사건 A와 B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이제 수식으로만 요렇게만 풀려고 하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거든. 문제도 요걸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이용해서 풀려고 그래. 안 좋은 습관입니다.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독립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전체 그치, 표본 공간 안에서의 A의 비율이나 B라는 사건 안에서의 A의 비율이나 B 바깥에서 차지하는 A의 비율이 항상 동일한 거야. 즉 비율이 변하지 않아야 돼. 어느 공간에서는. 그치? 그럴 때 우리가 사건 A와 B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 또한 그러겠죠. B는 전체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니까 3분의 1이죠. 그죠? A 안에서도 몇 개야? 3개 중에서 하나니까 3분의 1이지. A 바깥에서 어떻게? 그지? 하나, 둘, 셋, 넷. 아니, 그죠? A 바깥이니까 이렇게 3개 중에서 하나잖아. 계속 3분의 1을 유지하고 있잖아. B도 전체에서 비율을 유지하고 있죠. 계속.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A와 B가 서로 독립관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은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이럴 때는 그냥 이거 쓰면 되지 쓰고. 그치? 그냥 각각의 확률 곱셈이 교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고 이거였다고. 그치? 비율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문제를 한번 볼까? 자, 문제를 보기 전에 여기 봤더니 303페이지에 약점 휘어잡기라고 있죠.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 A 여사건과 B 그리고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증명이 여기 나와 있네. 증명이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근데 거기다 여러분들 살짝 적어놔야 돼, 그죠? 살짝 아래다 뭐를 적어놨냐면 역시 A와 B가 독립이고 A가 C가 독립일 때도 그죠? B와 C는 독립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NO라고 써놓고, 그죠? 저 발레를 들어줘,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놔야 돼. 그죠? 그리고, 자, 봅시다. 이제 증명.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A의 여사건. 그리고 B가 여기 있고, B의 여사건이 이렇게 있대. 얘네들이 독립일 때는 이렇게 쌍방 화살표를 그어 놓자고. 그럼 이렇게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더래. 요렇게는 안 되겠지. 배반사건 관계지. 그치? 여사건 관계니까. 그치? 자, A와 B가 독립이면은 우리가 전제 조건 이거죠. PA교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데 A와 B가 독립일 때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라는 걸 보여보자. 증명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네. P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이 PA의 여사건 교집합 곱하기 P B의 여사건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되면은 독립이 되는 거잖아. 자, 증명. 책에 있어. 편의상 PA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 얘를 전제 조건으로 시작한 거죠. A랑 B가 독립이니까. 자, 이놈은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그치? PA 합 B의 여사건이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 여사건이면 1-PA 합 B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리고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러면 어떻게 나오죠?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근데 요 놈이 뭐지 지금 현재? PA 곱하기 PB 이렇게 나와 있잖아. 독립이라며 지금. 그죠? 그럼 다시 썼더니 1-PA 빼기 PB 더하기 P에 A 곱하기 PB 이렇게 나오잖아. 이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1-PA 1-PB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뭐야 이게? PA의 여사건이잖아. 곱하기 PB의 여사건은 이렇게 나오겠다. 따라서 이 녀석이 이렇게 돼버렸네. 아, A랑 B랑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구나라는 걸 지금 확인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지읍시다. 여러분, 독립이면 두 확률의 곱이 교집합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리고 배반이면 뭐야? 두 확률의 교집합이 뭐가 돼? 배반일 땐 0이야. 그러면 사건 A와 B가 독립이면서 배반일 수도 있냐? PA 곱하기 PB가 PA 교 B이면서 그게 동시에 0이 돼. 어떤 경우지? 독립이면서 배반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사건 중에 하나는 그치 공사건이 돼버려야 되겠죠. 즉 PA가 0이면 되잖아. 그러면 교집합도 0이 돼버리겠고 그치? 곱하기도 0이 돼버리죠. 그러면 독립이면서 배반일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전제 조건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대부분이 PA가 양수, PB가 양수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이 깔려.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다. 두 사건은 독립이면서 동시에 배반일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 그래서 독립이면서 배반이 가능한 경우는 두 사건 중에 하나가 공사건일 때만 가능한 거야. 적어놔. 참거짓에 종종 나오니까. 다시 얘기 안 할 거야. 뭐 쳐다보면 어쩔 거야. 다시.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면서 배반인 경우 식으로는 뭐야? PA 곱하기 PB는 PA 교 B 이퀄 0 이거지. 독립이면서 배반인 경우잖아. 따라서 결론이 뭐야? PA가 0 또는 PB가 0인 경우지. 곱하기가 0인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 적어놔야 돼. PA가 양수고 PB가 양수래. 그치? 어느 두 사건도 공사건은 아닌 경우에 PA가 양수고 PB가 양수면은 배반이면서 독립일 수는 없죠. 그걸 깔아놔야 돼. 요것도 이렇게 표로 좀 적어놔봐. 여러분들 요것도 증명할 수 있겠지. 그치?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얘네들도 독립이라는 거. 그 책에 나와 있어. 풀이에. 알겠습니까? 자, 독립은 이 정도 하고 독립 문제 한번 볼까? 여기 있네. 여기. 그치? 아, 이거 좋다. 예제 3번은 어차피 집합을 써서 하는 문제니까 가볍게 패스를 하고, 야, 표현 바꾸기 3-2번 문제를 봐봐. 여러분, 표현 바꾸기 3-2번이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 A, 상수 A일 값을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한번 찾아봐. (3-2번을) 한번 찾아봐. 근데 뭐 사실 예림이가 좀 그립긴 한데 예림이 하나 빠져도 이렇게 되게 조용하네. 유진이. 원래 좀 이게 교실 분위기가 좀 조용한 게 맞는 것 같긴 해. 응? 아, 이거 예림이가 있어서 꼭 떠들었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때마침 학교를 갔다 와서 지쳐서 그런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 여러분들 학교 안 갔나? 갔다 왔잖아. 단지 예림이 때문이었어? 난 예림이 때문이라 이야기하진 않았어. 응. 아니야, 그렇게 누가 전달하게? 네가 왜? 예림이 때문이라 얘기하지 않았잖아.
근데 예림이가 수리 논술 때문이라는 건 거짓말 같아. 걔 교육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수리 논술도 말도 안 되잖아 사실은. 진짜 걔가 더 그랬어요. 말이 안 돼. 나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어요. 약간 예림이가 이상해졌어. 근데 자. 그 중에 수리 논술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부터 논술 해야 되는데 이 학원은 논술 안 해준다. 내가 해줄 건데 여러분들 해주세요. 3월 지나서는 근데 근데 그러면 또 내가 힘들어지는데 바빠지는데 논술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근데 봐봐 논술 학원을 다니면 다니는 애들도 있어. 그치? 다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논술 학원 선생님만큼 내가 해버리면 그 선생님들은 할 게 없잖아. 필요하면은 내가 자료 던져주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그쵸?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어왔는데 제 답안지 좀 첨삭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내가 해줄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원래 논술학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첨삭? 답 나왔어? 봐봐 그래. 응. 필기하고 있네. 민상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왔냐? 여러분들 그거 봐. 우리가 원래대로 수식으로만 하니까 이렇게 골 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라고. 봐봐. 주목해봐 주목. 여러분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각각의 사건들을 집합으로 표현한 후에 확률들을 계산해서 곱하기가 교집합이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되죠. 이해돼 안 돼? 그리고 숫자 바꾸기도 마찬가지죠. 사건 X랑 사건 Y를 각각 구한 다음에 PX랑 PY랑 PX교 Y를 구한 다음에 그게 같은지 다른지만 비교하면 되는 문제잖아. 근데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3-2번 같은 유형이라고. 3-2번 같은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풀고 있어. 내가 아까 두 사건 여기 봐봐.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한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뭐가 유지가 되지? 비율이 유지된다 그랬잖아. 비율. 그죠? 그러면 그거를 딱 보면 되잖아. 그치? 찬성인 사건, 반대. 그치? 그러니까 요 사건을 찬성인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여사건. 그치? 10년 미만 사건을 B, 10년 이상을 B의 여사건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가 완성되는데, 자, 요렇게 그죠? 개. A, B, C, D고 150이고 210이고 120이고 240이고 360. A 구하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 A, B, C, D 다 구할 수 있잖아요. A 구하면 얘 구하고, 얘 구하면 얘 구하고, 얘 구하면 얘 구하겠죠. 그러니까 다 구하라는 건데, 두 사건이 어떻다고? 독립이라 그랬지. 그럼 얘랑 독립이고, 얘랑도 독립이고, 얘랑도 독립이고, 얘랑도 독립이잖아. 그럼 B라는 녀석은, 그쵸? 지금 B라는 녀석을 봐봐. 사건 B는 전체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럼 이 안에서도 3분의 1일 거 아니야? 얼마? 50이라고. 다 찾았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찾는 거야. 그게 독립인 거야. 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요렇게도 비율 유지돼. 그러니까 50이지. 그럼 여기가 20이니까 여기가 얼마? 70이죠? 5대7, 5대7이잖아. 이해되겠어? 50이고 여기 100이지. 그럼 1대2 나올 거 아니야. 비율이 항상 유지되는 게 독립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야 돼. 자,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을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나가야 돼, 그치?
2번 독립시행의 확률. 첫 번째 독립시행이라 나왔네. 자, 이제 독립시행인데 각각의 사건들이 독립인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경우라고. 예를 들면은 아까 보건추출이 있었죠. 보건추출. 보건추출은 독립이잖아. 첫 번째 뽑았을 때 흰공이 나오는 사건과 두 번째 뽑았을 때 흰공이 나오는 사건은 각각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이처럼 이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 3 또는 6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이야. 그죠? 3분의 1. 자, 이거는 이제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문제고, 우리 이런 거 물어봐야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주사위를 3번 던졌더니, 아니야. 주사위를 한 4번 던졌다고 칩시다. 주사위를 4번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2번 발생할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해되겠어? 좀 다르지? 그치? 한 번 시행해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죠? 그 확률은 알아. 근데 이걸 4번 반복했대. 그러니까 주사위를 4번 던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2번 발생할 확률을 물어봤대. 그러면 한 번 시행하고 2번 시행하고 3번 시행하고 4번 시행했을 때 각각 서로 사건들이 어떻죠? 독립이잖아. 그치? 이때 2번 발생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 사건을 A라고 하자고. A.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이렇게 잡았더니, 그죠? 4번 중에서 2번이 나왔는데,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가 있어. 그죠? 이때 사건 A가 2번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발생하고 두 번째 발생하고 세 번째 아니고 네 번째 아니야. 그죠? 첫 번째 발생하고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발생하고 네 번째 안 일어나. 그죠? 첫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가지야? 6가지 경우가 있지. 이 모든 경우가 4번의 시행에서 그 사건이 2번 일어나는 경우잖아. 이 확률을 물어본 거죠, 지금.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이 3의 배수가 나오려면 3분의 1이잖아. 두 번째도 3분의 1이고, 두 번째는 얼마? 세 번째는 3분의 2고, 3분의 2. 이거 얼마야? 3분의 1의 제곱이고,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그죠? 왜냐면 왜 서로 곱했지? 각각의 사건이 독립이었으니까, 교집합이니까, 그치? 그냥 쭉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얘도 마찬가지지. 3분의 1이고, 두 번째 3분의 2고, 다시 3분의 1이고, 3분의 2. 똑같은 식이 나왔네? 쭉 똑같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분의 1에 2승 곱하기 3분의 2에 2승이 몇 번 나온 거야? 6번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답이라고.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잡아봐. 사건이 4번 중에서 2번 발생했으니까 2번은 3분의 1 확률이라는 걸 알겠고, 나머지 2번은 안 일어났으니까 3분의 2가 2번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겠어. 근데 왜 그게 곱하기 6이냐고. 이 6이 갖는 의미가 뭐지? 그렇지. 마치 여기 동글뱅이 위치를 보면은, 그죠? 동글뱅이 위치가 다른 경우가 이렇게 6가지였잖아. 마치 이거지. 1, 2, 3, 4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타났죠. 그치? 1, 2를 선택한 경우고 1, 3이고 1, 4고 2, 3이고 2, 4고 3, 4를 선택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이놈은 사실은 사시이라고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P는, 그죠? 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니까 이 녀석은, 그치? 4시 2분의 2 곱하기 3분의 1 발생하는 경우가 2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2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버리시죠.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야. 그럼 문제를 좀 더 일반화 시켜보자고. 이런 거야. 문제는 이렇게 돼. 그렇죠?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만약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그러면 Q는 1-P라고 써.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그치? 이고 A를, 그치? N번 독립시행했을 때, 그치? 혹은 N번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죠. 독립시행했을 때 사건 A가 K번 발생할 확률. 아, 이거 아닌데, 그치? 발생할 확률. 그럼 P라고 했을 때 이런 건 어떻게 되죠? N 컨비네이션 K에 P란 발생하는 게 K번 일어나고, 그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은 N-K번 이렇게 완성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독립시행이라고. 그죠? 여러분, 근데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경우랑, 여러분,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경우랑 한 번에 주사위 4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랑 같아 달라? 같잖아. 한 번에 동시에 4개 던져도 각각의 주사위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똑같은 내용이야. 한 번에 4개를 던지나, 그치? 하나를 4번 던지나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여러분. 독립시행에서 오로지, 그치? 어떤, 예를 들면서 사건 A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죠. 그치? 근데 다분히, 그러니까 A냐, A가 아니냐,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정리했으니까 일종의 이항정리 형태의 식이잖아요. NCK라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사건 A가 36 있어, 36. 그죠? 즉, 3의 배수. 사건 B는 1, 2, 4. 즉, 4의 약수. 그죠? 4의 약수. 사건 C는 홀로 남은 5. 그치? 이렇게 났대. 그러면은, PA가 얼마지? 3분의 1. 그치? PB는 얼마지? 2분의 1이고. 그치? PC는 얼마지? 6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돼. 그치? 주사위를 몇 번? 그치? 한 6번? 10번 던졌대. 그치? 아, 너무 많다. 그치? 6번 던졌을 때, 그치? 6번 던질 때, 사건 A가 3회, B가 1회, C가 2회, 일어날 확률 이렇게 물어봤대. 그치? 일어날 확률. 얘는 컨비네이션을 쓸 수 없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1, 2, 3, 4, 5, 6회 중에서 A를 몇 번? 3번. B는 한 번, C가 2번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위치 중에서 A, B, C. 얘네들 일렬로 나열하는 횟수만큼 나타나겠죠.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되겠냐? 확률. P는 6팩에, 3팩에, 2팩에, 1팩에. 그죠? A라는 사건은 얼마? 3분의 1이 몇 번 일어나야 돼? 3번. B라는 사건이 한 번인데 B라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은 얼마? 한 번. C라는 확률은 얼마? 2번. 요게 된다고. 그죠? 요거는 뭐라고 하지, 이걸? 이것도 독립시행이긴 한데, 보통 책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치? 다양한 사건들을 동시에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참고로 적어놔. 책이 안 나왔으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321페이지 숫자 표현 개념 넓히기 세 문제를 빠르게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면 다음 월요일이죠. 6시 반에 할 텐데 그때는 10단원 나오도록 합시다. 내가 황 원장이랑도 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센수학까지 푸는 건 무리인 것 같고 바이블만 제대로 풀어와. 바이블. 알겠습니까?
바이브만 풀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 수업을 한 번만 하고 말 건 아니잖아. 3월 달에 다시 정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3월 달에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야. 요 과정들이.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바이블 개념서만큼은 확실히 풀어와야 됩니다. 자, 봅시다. 8-1번.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동점 P가 원점에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P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기로 한다.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P가 2의 위치에 있을 확률. 여기에 있는 놈인데, 그죠? 앞면이 나오면 이게 헤드라고 하지, 그지? 플러스 1만큼 가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간대. 근데 몇 번 던졌다고? 4회 던졌는데 P의 위치가 2에 있을 확률. 만약에 4회 던졌는데 P의 위치가 4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죄다 앞면만 4번 나오는 경우죠. 밋밋하지? 그치? P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이 되겠죠. 혹은 여기서, 그치? 요렇게 갔다가 한 칸 뒤로 갔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혹은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갈 수도 있겠고. 다양하지. 결과적으로 써보면 말이야. 4회 중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A라고 합시다. 뒷면이 나온 횟수를 B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얼마지? 4가 되겠지. 그리고 앞면이 나올 때 플러스 1만큼 가는 건데 앞면이 A번 나왔으니까 A만큼 갔죠, 좌표는. 그죠? 뒷면일 때 B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B가 되는데 그 결과 얼마가 된 거야? 최종 좌표의 위치는 2가 된 거잖아. 그죠? 요걸 풀면 되겠지. 풀었더니 얼마? 더했더니 2A는 6이니까 A는 3이고 B는 1. 직접적으로 대놓고 혹시 야, 앞면이 3번, 뒷면이 1번 나오면 너무나도 쉬우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꿔놓은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지. 다시 말해서 4번 던졌는데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니까, 그치? 4시 3에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은 또한 2분의 1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얼마? 4 곱하기, 그치? 16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1로 완성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다음 8-2번을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 뒷면이 나오면 1만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대. 점 P가 동전을 6번 던졌을 때 점 P가 A에서 출발해 B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시오. 어우, 별거 없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2만큼, 뒷면이 나오면 플러스 1만큼 간대. 그죠? 몇 번 던졌다고? 6회. 앞면이 A회 나왔대. 그치? 뒷면은 B회. 그러니까 첫 번째 A 플러스 B는 몇 회? 6이 나왔어. 그죠?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2A만큼 거리를 갔겠고 뒷면이면 B만큼 갔는데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죄다 2만 나오면 죄다 앞면만 나오면 2번씩 가죠. 2번씩 6번 가니까 12회를 움직이겠네. 그러면 한 5칸을 가야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치? 2바퀴하고 2칸을 갈 수 있겠죠. 최대한. 그죠? 최소한은 얼마야? 한 바퀴 가고 한 칸 갈 수는 있겠죠. 그치? 근데 문제는 뭐래? 그 결과 B에 도착할 확률이야. 그치? 그럼 B에 도착하려면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 6회이거나 혹은 11회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2A 플러스 B가 움직인 거리인데 그게 6인 경우 요걸 연립해서 풀거나 아니면 2A 플러스 B가 11인 경우로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된다고. 그 각각의 두 가지를 다 더해줘야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A 더하기 B가 6이고 2A 더하기 B가 6이면 이게 뭐야? B가 6인 거죠? A는 0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A 더하기 B는 6이고 2A 더하기 B는 11이야? 빼봐. 뭐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 A는 얼마? 5고 B는 1이 나온 거죠. 그러면 뭐냐? 6회 중에서, 그죠?
뒷면이 6번 나온 경우랑 육해 중에서 앞면이 5번과 뒷면이 1번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있죠. 6시, 이거는 앞면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6시 0에, 그죠? 2분의 1의 0승, 앞면은 빵번, 뒷면은 6번. 더하기 얼마? 6시 5에 2분의 1의 5승에 2분의 1의 1승. 이 두 놈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식을 좀 바꾼 거죠. 8-3번은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숙제 검사를 못할 것 같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월요일까지 주말이라는, 그죠? 긴 시간이 있으니까 326페이지까지 해오고, 다음 시간에는 6시 반에 수업을 해서 8시 반에 끝내고 8시 반 그때 여유롭게 숙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6시 반까지 오고, 여러분들 그 설 연휴 있잖아, 설 연휴. 설 연휴 토요일이 있어. 그치? 근데 아마 내려가는 학생들 많지 않아? 아마 설 전주 일요일에 보충을 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 몇 시에요? 일찍 하겠지. 그거는 조금씩 여러분들이랑 시간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